오늘의 뜬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를 연결합니다. 김종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당 지도부가 잘해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을 쳐다보면서 이럴 줄 알았다는 푸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조기 전당대회를 안 한다고 하고요. 네. 내년에 연다고 하죠.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비대위를 또 어떻게 구성할지. 네. 근데 예전에도 대선 실패 이후에 문희상 위원장 체제로 비대위를 꾸몄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도 외부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오는데 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비대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어서 기준점은 혁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비대위가 크게 이제 두 종류로 얘기가 됩니다. 하나는 관리형 비대위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실권형 비대위가 이제 있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관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차기 당 대표를 뽑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그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비대위를 뜻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그 비대위에서는 당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추동할 힘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고 당내 계파를 두루 아우르면서 거기서 중립적 태도로 이 계파 간의 충돌을 완화해 들어가면서 가장 무난한 경선 룰을 짜는 이 정도의 역할로 국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차기 당권이 누구한테 가는가가 곧 이 무너져 있는 당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비책이 될 수 있을까? 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젓고 있기 때문에 당이 거의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본다면 관리형 비대위는 당연히 안 되는 것 같고 혁신형, 실권형 비대위로 가서 당을 근저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식으로 구석구석까지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혁신형, 실권형 비대위는 필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혁신형, 실권형 비대위가 됐을 때 당내 인사들로 꾸려가지고 또 과연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계파의 그 당내 인사들 중심으로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봤자 다른 계파가 반발을 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두루 아우르면은 그 혁신이 안 되겠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본다면 사실 외부 수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문제는 그런 사람을 제대로 수급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네. 글쎄 말이죠. 자, 그 진영에서 덩치 큰 사람들이 누가 남았냐. 쉽게 떠오르는 얼굴들이 없습니다. 김두관, 손학규 다 대선 주자급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 낙선을 했고. 네. 손학규 전 대표야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으니까 더 이상 거론할 게 없고.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정계 은퇴 선언이 한 개인의 그냥 그 정치적 거치 표명으로 그칠 문제냐, 아니면 이것이 당내의 일종의 어떤 세대 교체 요구 이런 것들에 불을 붙이면서 그 당 중진들의 이선 후퇴를 그러니까 추동하는 힘으로까지 작용을 할 수 있는가,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차기 당권을 놓고 몇몇의 중진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안에는 그 손학규, 김두관 외에도 여러 명의 중진급 인사들이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도 있고요. 문재인 의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의원은 아니지만, 또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이해찬 의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동영 고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 중진급 인사들이 앞으로 당 혁신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토론하고 결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계 은퇴 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외부 인사로 인지도도 높고 국민들의 신뢰도 높고 해서 영입할 만한 인물이었다면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자리를 물러난다고 하면 혁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거를 기대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혁신의 그 출발점이 재보선 참패에서 비롯된 건데 재보선 참패 책임을 져야 되는 전 대표가 혁신을 주도한다. 이거는 좀 모양새가 이상한 것이죠. 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을 하면서 여기에 합류했던 거와
외부 인사가 이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외부 인사가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계속 당 안에 눌러 앉아 있겠다.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당내 입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의 비대위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야구로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원포인트 릴리프가 되는 것이고요. 예. 여기서 어떤 이 당내의 역학구도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국민의 여망만을 받아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 혁신을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멋있게 퇴장하는 이런 모습의 인사가 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안에 들어오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같이 비교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은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그렇습니까? 네. 문재인 전 후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문재인 씨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렇다면 뭔가 이 시점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당내 인사가 아니라 당박 인사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예. 문재인 의원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재보선 참패 이후에 문재인 역할론이 조금씩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대위는 말 그대로 당권과는 무관한 어떤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의원이 어떤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비대위를 맡게 된다면 문재인 의원은 사실은 차기 당권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예. 뭔가 자기가 비대위를 꾸려서 그러니까 혁신안을 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당권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당권을 노리고 있다면 비대위를 맡지 않을 것이고요. 비대위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기 당권을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자, 문재인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사실은 주목거리죠. 근데 지금까지 우세한 이야기는 문재인 의원이 비대위를 맡는 것이 아니라 차기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일반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문재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본인이 그것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파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과연 문재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비대위가 정말 혁신형으로 모든 계파의 논리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오로지 혁신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또 회의적인 시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요즘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갈 길은 멉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예. 뭔가 이끌어줄 힘, 또 뒤를 받쳐줄 힘도 넉넉할 리도 없고 아마 월요일에 의원총회가 열리고요. 여기서 이제 큰 대강이 나오게 될 것 같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선 참패 이후에 어떤 길로 접어들 것이냐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대충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교 씨였습니다.